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동찬입니다. 저는 현재 국가의 그 통신망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또 철도 분야, 또 해상 분야의 통신망 기술 및 표준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가 최근 또 상황에 따라서 어,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은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공유하면은 더 긍정적인 작용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께서 어, 중요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공감하는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통신 관점에서 그 첫 번째 재난 사례를 분석을 하고, 또 2021년 3월에 개통한 운영 중인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의 개요를 한번 알려드리고, 또 관련 표준화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간의 표준화 성과와 미래 고도화 방안도 조명해보고, 끝으로 그 표준화가 국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제안 사항으로서 결어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난안전통신망의 그 표준화의 그 의미 해석을 한번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그 전 시간에 여러 가지 그 표준에 대한 개념과 어떤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또 그 공공안전 분야에서 첫 번째는 이 그 여러 다양한 그 분야 중에서 그 국민 안전에 가장 밀접한 그 표준 분야로 어 안전 우선이 제일 좀 급선무고요. 또 그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 또 이러한 그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최적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국제적인 조화와 또 재난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CGPP 등 이동통신기원을 준용을 하고, 또 한국의 주파수 환경이나 또 요구 특성 이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최적화되는 과정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국내 표준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런 그 표준을 만드는 결과물로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실제 이게 그 망에 적용되는 그 성공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이런 기반으로 해외 진출도 하고, 또 세계 공공 안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글로벌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공공 안전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축했는데 리더적인 역할에 대한 사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본 그 설명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 많이 익숙한 그림이실 거예요. 사진. 그래서 첫 번째 대구 지하철은 2003년이면은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통신망이 기관 내에도 낙후되고 미비로 해서 사고 현장에 대한 그 효과적인 대응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은 그 소방, 해경, 소방, 경찰 간의 지휘부 간, 또 기관 간이죠. 상호 통신 부재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을 달리 이해하고 또 조치 시간도 지연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원인으로 통신 관점에서 살펴봤고, 세 번째는 9.11 테러 때 미국은 그래도 통합 무선 통신망이 어느 정도는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관 간의 상호 운용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 그 건물이 붕괴되는 정보를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그 다수의 구조 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그 2차적인 인명 손실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낙후된 통신망과 현장 대응 미흡과 또 실시간 상황 전파가 불가한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간 통신 부재로 인해서 조난 상황 파악이 다르게 이해하고 또 초기 인명 구조도 시급성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상호 운용성 미확보로 정보 교환 부족, 그래서 그 다수 인력의 손실이 2차 상황이 발생되는, 오히려 이제 구조하러 갔다가 그 피해를 보는 그러한 그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간 내에도 중요하지만 기간 간 일사불란한 통신체계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그 기관 간 합의에 의해서 기초한 재난 현장에서의 기관 간 통신에 대한 상호 운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 간 합의가 안 되면은 그 사용 활성화도 안 되고 또 굉장히 그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 계속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런 그 망이 구축이 잘 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다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죽어 있는 매뉴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뉴얼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계속 교육과 숙달을 통해서 더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면은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이 향후에 대형 재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해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재난안전통신망이 그동안에 이제 세월호죠. 대형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700메가 주파수를 할당을 하고 또 PSLT 기술 방식으로 전국 단일망 구축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기관 간에는 부처 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SLT망의 이제 계획 당시에 이제 기획 목적은 8대 이용기관이 336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해서 사용하고 통합지를 하고 하는 역할의 목적으로 해서 이런 망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착수를 했고, 그럼으로써 동시 상황 전파라든지 신속한 대응, 그리고 그룹 통신이라고 특히 특수한 통신이죠. MCPTT 그룹 통신이 가능해지고 또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그리고 GIS 기반의 여러 가지 통신 자원을 분배를 한다든지 또 연계 지도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구조 대원을 신속하게 파견한다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기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 배경이 이전의 방식에 대비 아까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고요. 그 다음 구축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아마 일반 가입자나 재난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본 분들은 별도로 국민 세금을 많이 들여서 망을 구축할 이유가 있느냐, 사용망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니, 이런 거를 많은 질문도 하고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사용망은 어떤 재난 안전이 생겼을 때 계속 생존성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연 사태나 그런 광케이블 사고 때문에 많이 보강됐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가기관이 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베스트 에포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재난 시 생존성, 안정성 유지하고 대규모 또 그룹 통신을 제공하는 기능, 또 작전 시 또 지휘 시 가로채기, 비상통화 등 임시 또 망이 붕괴됐을 때 임시 단독망도 구성한다든지 백업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시에 통화가 폭주할 때 서비스별로 우선순위를 제어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화문에 이제 대규모 집회에서 시험했는데
10개의 기지국 가지고 10,000명이 동시에 통화하는 이 MBMS 기능도 멀티 브로드캐스트 기능도 구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제션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기능이 기존 사용망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기존의 사용망 구축된 이후에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몇 배의 비용이 들 수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따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오너십을 가지고 자가망으로 별도로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국가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8대 분야 336개 기관을 여기 도표에 정리했는데 그 소방, 경찰, 군, 해경, 그 의료, 전기, 가스, 지자체 그래서 336기관이 재난 관리 책임 기관으로 의무적으로 그 재난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구축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초기에 그 2014년에 주파수가 할당되고 나서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시범망으로 해서 기술 검증을 끝내고 본 사업을 2018년부터 3개년간 해서 작년 3월에 완료되고 5월에 전국망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유지부수와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단계별로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 제주, 서울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축을 했고 이런 그 지역별로 또 사업을 3개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그 짧은 기간 안에 구축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사항으로서 그러면 재난망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그 가입자가 민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그 119나 111 센터를 통해서 그 사용기관에 접수가 되면은 사용기관에는 119 접수대에서 지령대를 통해서 그 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재난안전통신망에도 작동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전파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현장 대원들한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현장 지휘소 또 전체 총괄 안전 상황실까지 상황 전파가 시리얼하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지원하는 장비가 운영센터에서 코어 장비가 코어 장비는 또 그냥 여러 가지 그 재난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계속 생존성이 유지되도록 서울, 대구, 제주 간에 지리적으로 3중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업이 되고 동시에 이제 노드 세령도 하고 제주 분수도 육지에서 문제 생겼을 경우에 제주 분수까지 특별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이중화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동해서 이제 가입자망이죠. 기지국하고 다양한 이동기지국 또 그 철도망 재난망하고 연동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재난망이 억세스되고 거기에 이제 단말기가 이렇게 각각 접속이 돼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황실과 지휘소 간의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통신망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재난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통합지 대응에 활용하기에 구축 운영하는 PSLT 기반 기술 방식의 무선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PSLT 기반은 기존의 이제 4세대 LTE에서 퍼블릭 세이프티 기능, 그룹 통신이라든지 EMBMS라든지 또 단독 기지국이라는 이런 특수한 기능들이 포함된 게 퍼블릭 세이프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하고 역할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고 역할 관점에서는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8대 분야 기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anywhere, anytime 단일 무선망을 사용해서 신속한 상황 전파 또 의사소통과 재난 상황 대처를 통한 국민 안전을 지원하는 밀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러한 무전기를 쓰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형태로 재난망이 있는데 이 재난망은 특수하게 만들어서 가로채기 키라든지 또 견고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본 사용망하고는 다릅니다. 보안성도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8개 기관들이 어, 일제 그 지휘통신이라든지 상호 그룹핑을 해서 그 재난 상황이 터지면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장이 책임자가 돼서 동시에 호출이 되고 뭐 골든 타임 안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볼테 기능이죠. 그래서 LTE를 통한 음성 서비스하고 음성 영상 그리고 특히 이제 다자간 회의도 제공되고 당연히 그리고 MCPTT라고 이제 미션 크리티컬 푸시 투 톡이라고 해서 그룹핑을 해서 상하 간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기지국당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제약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령 장치 서비스에서 그룹 편성이라든지 지령 지휘하는 그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응용 서비스 관점에서는 또 웹포탈 서비스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모바일 웹스토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 기능이라든지 영상 전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위치 조회 서비스, 특히 이제 기존 사용망과는 달리 그 전파 품질도 전화망 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별도 기능도 있고 보안도 강화되고 향후에 이제 다양한 IoT나 드론 뭐 이런 그 현장 그 정보 수집 이런 걸 위한 그 AI 디지털 트윈과 같은 스마트 응용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기관 장비를 살펴보면은 이제 지령 장치가 기본적으로 각 사용기관에 다 있어서 이 지령 장치와 재난망의 그 운영센터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령 장치에서는 모든 해당 기관의 단말을 관리하고 통합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말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휴대용이죠. 무전기형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무전기 키보드가 있는 게 소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그 장갑 끼고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키보드가 별도로 있는 게 필요하고 또 그 LTE로 하다가 LTE가 붕괴됐을 때 소방 같은 경우는 UHF 그 기존에 쓰는 방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백업으로 쓸 수 있도록 작전망에 또 유효하게 씁니다. 그리고 파출소나 소방서에 탁상형 고정형 단말기도 있고 그다음에 거치 차량형 또 뭐 거치대형 그리고 모터사이클용이라든지 항공기형 최근에 항공기형은 그 개발이 돼서 올해 표준화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화가 안전한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대 효과도 뭐 같이 이해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 단일 통신망을 통한 통합지휘 체제 또 골든 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과 그래서 사후 피해 당연히 이제 줄여야겠죠. 그리고 어떤 이러한 기술을 기반한 세계 시장이라든지 또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유지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들을 전국망을 통일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을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했는데 국내 표준 그리고 해외 표준에는 2014년도부터 뭐 17년까지 계속 팔로우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 표준 중심으로 오늘 좀 발표를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이제 2017년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또 공통 그 기술 표준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여러 가지 했는데 37개 필수 기능이 이제 IoTR 국제 표준에서도 PPDR이라고 재난 안전 통신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안부에서 그대로 이번에 그 적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용하는 내용이 보면은 생존 신뢰성이라든지 재난 대응성 또 상호 운용성, 운용 효율성, 보안성 이렇게 크게 5파트인데 37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LTE 공통 지원은 22개는 기존 상업망에서도 일부 지원이 대부분 되지만은 나머지 15개 기능은 PSLT 구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룹 통화라든지 직접 통화, 단말기 중계, 단독 기지국 운영, 또 광역 통화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기종 망간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존의 그 음성망과 또 아니면 철도망, 전환망과의 연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 중심으로 해서 그 표준화를 해서 IOPS 단독기juk 운영 모드라든지 단말기 기술 규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영 장치, 또 통합공무원 상호 연동 요구사항 시험 규격, 그리고 그 ENBMS 동기화라든지 또 그 단말기 기술 이건 중복됩니다. 그리고 운영센터와 또 그 사용기관의 그 효율적인 연동과 통합관리 장치라 단말 통합관리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2017년부터 그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만은 2021년까지 약 한 20건 정도 올해까지 한 게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 25개 정도의 표준이 여러 가지 그 사용 기관의 그 의견 수렴 또 국가 그 정부 부처 또 산업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 매년 그 표준을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서 그 국가 그 재난 안전망의 어떤 그 망이 좀 더 강건하고 또 호환성과 또 어떤 공통 규격을 해서 산업 활성화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연동 요구사항 표준과 앞서 말씀드린 지령장치, 단말기 세 가지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통합공공망 상호 연동 요구사항 소개입니다. 통합공공망이란 그 주파수를 그 700메가를 재난 안전용으로 할당할 때 그 통합공공망 주파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통합공공망은 전환망, 철도망, 해상망 세 개의 망을 통칭으로 부르는 그 용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망 간의 그 철도는 한 5,000km 정도 됩니다. 지하철 포함해서. 그리고 육상 중심의 그 전환망, 또 해상의 100km까지의 해상망. 그래서 세 개의 망 간의 그 700메가를 주파수를 쓰게 되면 기지국에 가까운 경우에 간섭이 불가피하게 되면은 호우 절단이라든지 스루프 저하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그 일단 국내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여러 가지 초기에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인데 여러 그 표준 초기에 이제 어떤 해법으로 어떻게 시작할지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은 많은 기관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는 거를 표준화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많은 기관들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낸셔링이라는 하나의 기지국을 그 하나의 기지국을 공동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해법을 찾았고 두 번째는 지정 장치는 상당히 그 전통적인 방식 대비 상당히 첨단 그 진흥화된 장비로 개발을 했고 이런 음성과 영상 등에 대한 장치 기술 규격을 좀 더 잘 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래서 보면은 일단 그 사용 기관에 위치돼서 행안부하고 각종 서버하고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도 이렇게 그 상황 전파라든지 정보 수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펙을 규격을 공동으로 많은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좀 표준화를 해왔고요. 다음에 단말기는 그 전환망 안전통신망을 구성하는 요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어떻게 그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좀 더 그 강건하게 또 여러 가지 그 사용자 입장에서 또 그 네트워크 접속 요구사항, 서비스 프로토콜, 서비스 음성 영상 개별 통화라든지 MCPTT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어떤 그 신속한 대응의 수준에 이르기 위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를 통해서 했고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일반 폰 대비 여러 가지 그 형상이 좀 일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표준화 성과와 미래 방향을 한번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1과 2는 나눴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표 표준만 제시했지만은 상호 연동 요구 사항과 단말기, 지령장치 표준화를 통해서 제품의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고 또 그
재난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운용 또 기간 간 공조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안전통신 표준화는 궁극적으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또한 그 안전한 대응을 통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재난 서비스 핵심 인프라 제공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표준화 고도화 방안인데 향후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형 사건이 계속 예기치 않게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예방 중심으로 가고 하는 게 그냥 더 그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여러 가지 그 IoT 센서나 드론, 로봇을 통해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또 사회적인 그 어떤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기관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난망을 통해서 허브를 구성하고 이런 허브에 대한 데이터가 국가 그 재난관리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고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전에 디지털 통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활동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이 표준화가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재난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안전 체감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또 예측 표준화를 통한 재난 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난망의 특성이 이렇게 그 끊김없는 서비스가 중요하고 또 상호간의 그룹 통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준의 그 결과로서 다 이렇게 도출된 거를 그림으로 형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그 최근에 사고가 있었지만은 과거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의암호 선박 사고 시에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지휘관 간의 실종자 수색에 크게 도움을 줬고 두 번째는 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 전달해서 또 화재 진압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사용망이 두절됐을 경우에 재난망 이동기지국을 출동을 해서 신속한 현장 통신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만에서까지 가서 그 선박 해상 기지국이 있는데 그 기지국을 통해서 그 선박 화재 났을 때 아주 과거 대비 상당히 현격한 품질 차이로 해서 대만에서 대만 해상에서 우리 선박이 그 화재 진압하는데 그 해경이 출동해서 상당한 그 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좀 결어라고 할까 재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재난 상황이 이미 재난이 터지고 나서 재난안전통신망이 아무리 작동을 잘하고 사용이 원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전 차단하는 게 가장 그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재난 역량이라든지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취약점을 포인트를 잘 찾아서 이거를 개선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보완하는 그런 솔루션의 표준화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발생 가능한 신규 재난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또 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능력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규모와 가능성을 감소하도록 ICT 표준화에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다소 어려운 주제를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공감하고 향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